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 이야기 윌 둘렌트 작품입니다. 철학 이야기는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버트 스펜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스펜서의 두 번째 이야기 제1원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원리는 거의 고전적일 만큼 냉정하게 유성, 생명, 인간의 흥망성쇠, 진화와 분해를 그려놓은 장엄한 드라마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나머지는 침묵뿐이다 라고 한 햄릿의 말이 가장 적합한 에필로그가 될 비극이다. 신앙과 희망을 간직해온 선남 선녀들이 이런 생존의 계과에 반감을 느낀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죽음은 죽음에게 맡겨놓을 문제이므로 우리는 오히려 삶을 생각하려고 한다. 스펜서에게는 인간의 노력은 덧없다고 하는 거의 쇼펜하우어적인 사상이 있다. 승자로서의 생애의 만년에 인생은 살만한 보람이 없다는 감정을 그는 토로했다. 스펜서도 너무 먼 앞날만 내다볼 뿐 눈앞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생활의 조촐한 즐거움을 모르는 철학자의 패단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신과 천국으로 끝맺지 않고 균형과 분해로 끝맺는 철학을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제1부를 끝내면서 외적인 달병과 열의로 자신이 본 어두운 진실을 말하는 권리를 변호했다. 스스로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시대에 앞선 것이 아닐까 해서 발표하기를 주저하는 자는 그의 행동을 비개인적인 관점에서 보고 기운을 내야 한다. 의견은 외부 환경의 성격을 적응시키는 힘이고 따라서 그의 의견은 정당하게 이 힘의 일부를 형성하며 다른 단위들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일반적 세력을 구성하는 힘의 한 단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가장 심오한 확신을 적절하게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어떤 원리에 공감하고 다른 원리에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온갖 능력과 포부의 희망을 가진 그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시대의 소산인 것이다. 그는 과거의 자손인 동시에 미래의 어버이다. 그의 사상은 그가 낳은 자녀와 같아서 소홀하게 말살해서는 안 된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스스로 미지의 원인을 작용시키는 무수한 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미지의 원인이 그의 마음속에 어떤 신념을 일으킬 때 그는 이 신념을 공표하고 실현할 권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현인은 그의 마음속의 신념을 우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 결과 어떻든 그는 세계에서 자신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그가 목표로 한 변화를 일으키면 물론 좋지만은 일으키지 못하더라도 역시 좋다는 것, 물론 아주 좋지는 않지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학 생명의 진화 종합철학의 제2권과 제3권은 1892년에 생물학 원리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철학자가 전문가의 영역을 침범할 때 한계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책에도 이러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광범위한 생물학적 사실의 새로운 통일성을 부여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 명확한 일반화는 세부적인 오리를 보상하고 있다. 스펜서는 생명은 내적 관계의 외적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적응, 생명학 원리라는 유명한 정의로 시작한다. 생명의 완전성은 이러한 상응관계의 완전성에 달려있고 상응관계가 완전할 때 생명도 완전하다. 상응관계는 단순히 수동적인 것은 아니다. 생명의 특색은 때컨대 동물 몽둥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움츠리거나 인간의 음식을 데우기 위해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외적 관계의 변화를 예상하고 내적 관계를 이해 적응시키는 것이다. 이 정의의 결합은 유기체가 환경에 미치는 형성력을 무시하는 경향뿐만 아니라 유기체로 하여금 생명력의 특징인 예언적 적응을 하게 하는 정교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 스펜서는 개정판에 첨가된 장에서 생명의 역동적 요소를 검토하고 그의 정의가 생명의 본성을 참되게 밝히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명은 그 본질에 있어서
물리 화학적 용어로는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이 그의 체계의 통일성과 완전성에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지 못했다. 스펜서는 개체의 생명에서 내적 관계에 대한 적응을 인정하듯이 종의 생명에서도 환경의 여러 조건에 대한 번식력의 현저한 적응을 인정한다. 번식은 원래 영양분을 섭취하는 표면을 이에 의해 약육되는 몸뚱이에 재적응시키는 것으로서 발생한다. 예컨대 아메바의 성장에서는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표면의 증가보다 몸의 증가가 훨씬 빠르다. 분열, 발화, 포자 형성 및 유성 생식에는 표면에 대한 몸의 비율의 감소, 영양의 균형 회복이 공통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별적 유기체가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성장하는 것은 위험하고 보통은 성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번식으로 변한다. 대체로 성장은 에너지 소비율에 역비례하고 생식률은 성장률에 역비례한다. 암망아지에게 새끼를 배기하면 암망아지가 적절한 크기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육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반대로 거세된 식용수탉이나 거세된 고양이처럼 거세된 동물은 대체로 불구가 된 동물보다 더 크다. 번식률은 개체의 발달과 능력이 진전됨에 따라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저급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외적 위험과 싸울 능력이 적은 경우에는 당연한 결과인 죽음을 보상하기 위해 번식력이 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은 절멸할 것이다. 반대로 고도의 자질이 있어서 자기 보존의 능력이 큰 경우에는 이에 따라 번식력은 약하기 마련이다. 증가율이 식량 공급을 상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체화와 발생 혹은 개체의 발달과 번식력은 대립관계에 있다. 이 규칙은 개체보다는 속이나 종에 더 해당된다. 곧 속이나 종은 고도로 발달할수록 출생률이 저하된다. 그러나 이 규칙은 대체로 개체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지적 발달과 번식력은 적대적인 것 같다. 외적으로 타산인 경우에는 정신이 둔해지고 교육을 통해 정신적 활동이 과다한 경우에는 흔히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불임이 생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간이 겪게 될 특별한 진화는 무엇보다도 번식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진화이다. 철학자들은 어버이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로 악명이 높다. 한편 여자는 어머니가 되면 대체로 지적 활동력이 감소된다. 그리고 여자의 청춘기가 짧은 것도 아마 일찍부터 생식의 희생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출생률은 종족 보존의 필요에 적응함에도 불구하고 적응은 결코 완전하지는 않으며 인구 증가는 생활수단의 증가를 상회한다는 멜서스의 일반적 원리는 옳다. 전부터 인구의 이러한 압력은 진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왔다. 인구 증가는 인류를 처음으로 확산시키고 약탈의 관습을 버리고 농업에 전념하게 했다. 인구 증가로 지구 표면이 개간되었고 인간은 사회 상태로 들어서서 사회적 감정을 발달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인구 증가는 생산 방법의 진보적 개선을 자극했고 기술과 지능을 증대시켰다. 인구 증가는 적자가 살아남아 그 종족의 수준을 높이게 하는 생존 경쟁의 주요 원인이다. 적자 생존이 주로 자발적인 바람직한 변이 때문인가 또는 계기되는 세대에 의해 반복적으로 획득되는 특성 또는 능력의 부분적 유전 때문인가 하는 것은 스펜서가 독단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문제이다. 그는 서슴지 않고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였으나 이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어서 라마르크의 이론을 일부 수정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이스만과의 논쟁에서 19세기 독일 생물학자입니다. 매우 정력적으로 라마르크를 옹호하고 다윈설의 결점을 지적했다. 당시 스펜서는 거의 홀로 라마르크를 옹호하고 있었다. 오늘날 신 라마르크파에는 다윈의 후계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한편 가장 저명한 영국 생물학자가 현재의 발생 생물학자들의 견해로서 진화에 대한 다윈의 특수 이론, 물론 일반 이론은 아니다. 포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다소간 흥미 있는 일이다. 스펜서의 심리학 정신의 진화입니다.
두 권의 심리학 원리 1873년 스펜서의 사설 중 가장 약한 고리이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 한 권의 책을 쓰고 1865년 젊은 정열을 기울여 유물론과 결정론을 정력적으로 옹호했으나 연령과 사색은 이 책을 보다 온화한 형태로 바꿔놓고 수백 페이지 고통스럽고 지루한 분석을 덧붙여 놓았다. 이 책에서는 다른 저서 이상으로 스펜서가 이론에 있어서는 풍부하고 증명에 있어서는 빈약하다. 그는 이 책에서 세포 간의 결합 조직으로부터 신경이 발생한다는 이론, 후천적 성격의 반사와 전달이 복합하여 본능이 생긴다는 이론, 종족의 경험으로부터 정신의 범주가 생긴다는 이론, 변형된 실제론 스펜서는 이 말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곧 경험의 대상은 지각에 의해 변형되어 외양과 아주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대상을 지각하는 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실제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실적 심리학의 명료한 장점보다는 오히려 매우 난해한 형이상학적 힘을 과시하는 그 밖의 많은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실제론적인 영국을 떠나 칸트에게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 책을 펴들자 우리들이 받은 강한 인상은 여기서 심리학 사상 처음으로 명확한 진화론적 입장, 곧 발생론적 설명의 시도, 복잡 미묘한 사고를 가장 단순한 신경작용으로 채우 후에는 물질의 운동에 도달하려는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실패했지만 도대체 이러한 시도에 성공한 자가 있었는가? 스펜서는 의식이 진화해온 과정을 밝히려는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내세웠으나 결국 의식의 진화를 말하기 위해서 어디서나 의식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성원으로부터 정신에 이르는 오직 한 갈래의 연속적인 진화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물질은 정신을 통해서만 알려진다고 고백한다.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유물론적 철학을 포기하는 구절일 것이다. 분자의 진동은 의식 속에서는 신경의 충동과 함께 표상되고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양자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감각의 단위와 운동의 단위는 공통점이 없다는 것은 양자를 대조할 때 어느 때보다도 더 명확해진다. 이와 같이 해서 내려진 의식의 직접적 판단은 분석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진동하는 분자라는 개념은 많은 감각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현상을 물리적 현상으로 바꾸든지 물리적 현상을 정신적 현상으로 바꾸든지 양자 택일이 불가피하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신은 진화한다. 곧 반응 양식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리고 복잡한 것으로 반사작용으로부터 향성으로 그리고 본능으로 기억과 상실을 거쳐 지성과 이성에 이르는 발전을 하고 있다. 1400페이지에 달하는 생리학적, 심리학적 분석을 읽고도 정신을 잃지 않는 독자가 있다면 그는 생명의 계속성과 정신의 계속성에 대한 압도적인 의미를 찾아낼 것이다. 그는 고속도 영화에서처럼 신경의 발생, 반사작용과 본능의 수능적 발전, 상반되는 충돌을 통한 의식과 사상의 형성을 보게 될 것이다. 지성은 분명한 등급이 있거나 참으로 독립적인 능력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성의 최고의 발현은 가장 단순한 표현으로부터 눈에 띄지 않는 단계를 거쳐 도달된 복잡화의 결과이다. 본능과 이성 사이에는 틈이 없다. 각기 내적 관계의 외적 관계의 적응이며 본능에 의해 반응되는 관계는 비교적 정형적이고 단순하지만 정도의 차이에 의해 대체되는 관계는 비교적 새롭고 복잡하다는 의미에서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성적 행동은 상황에 의해 야기된 다른 본능적 반응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본능적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숙련은 적대적인 충동 간의 사투일 뿐이다. 근본에 있어서는 이성과 본능, 정신과 생명은 동일하다. 의지는 능동적 충동의 완화에 붙인 추상적 용어이고 의욕은 저지되지 않는 관념이 행동화되는 자연적 흐름이다. 관념은 행동의 첫 단계이고 행동은 관념의 마지막 단계이다. 마찬가지로 정서는
본능적 행동의 첫 단계이고 감정 표현은 완료된 반응의 유용한 서곡이다. 화가 났을 때 이를 악무는 것은 적을 갈기갈기 찍어 발기고 싶다는 것. 이것은 이렇게 시작된 일의 자연적 기결이다를 나타내는 실질적 암시이다. 칸트가 내재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공간과 시간의 지각 또는 양과 원인이라는 개념 등 사고의 형식은 단지 본능적 사고일 뿐이다. 그리고 본능이 종족에 의해 획득됐으나 개체에서는 생득적 습관인 것처럼 이 범주도 진화의 과정에서 서서히 획득됐으나 이제는 우리의 지적 유산이 정신적 습관이다. 심리학상의 이러한 모든 지속적 문제들은 끊임없이 축적되는 변화의 상속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물론 이 공들여 쓴 책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어쩌면 헛된 것들을 만들지도 모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절대적 가정이다. 사회학, 사회의 진화에 대한 스펜서의 의견입니다. 사회학에 대해서는 평가는 상반된다. 20년 이상에 걸쳐 출판된 이 방대한 책은 스펜서의 걸작이다. 이 책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를 다룬 것으로 암시적인 일반화와 정치 철학에 있어서 그의 가장 뛰어난 면을 보여준다. 처녀작 사회 정화로부터 사회학 원리의 마지막 분체까지는 거의 반세기 간격은 있으나 그의 관심은 주로 경제와 정치의 문제에 있다. 그는 플라톤처럼 도덕적 및 정치적 정의에 대한 논의로 시작해서 이러한 논의로 끝맺는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 사회학의 창시자이고 사회학이란 말을 만들어낸 꽁트조차도 사회학에 이렇게 큰 기여를 하지는 못했다. 통속적인 서론의 사회학 연구 1873년에서 스펜서는 이 새로운 과학의 승인과 발전을 위해 달변을 구사한다. 심리학에 있어서 결정론이 올바르다면 사회 현상에도 원인과 결과의 규칙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인간과 사회를 철저히 연구하는 자는 리비우스,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등의 단순한 연대기적 역사나 칼라일 등의 정기적 역사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인간의 역사에서 사실의 황야를 과학이라는 지도를 바꿔놓은 발전의 일반적 계열, 인간적 연속, 해명적인 상호관계를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역사와 사회학의 관계는 정기와 인간학의 관계와 같다. 물론 사회학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알맞게 되기까지는 사회 연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무수한 장애물이 있다. 이 어린 학문은 다양한 편견, 개인적, 교육적, 신학적, 경제적,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인 편견에 시달리고 무식한 자의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는 태도 때문에 당황한다. 윤리학의 원리 참조 스펜서의 비판자들이 이 구절을 읽었다면 사회학을 과대평가했다. 어떤 프랑스인이 3주 동안 영국에 머물고 영국의 글을 썼다고 제안했으나 3개월 후에는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3년 후에는 영국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사회학 연구를 시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람들은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연구할 각오를 하면서도 사회학이나 정치 분야에서는 식료품점 점원조차도 전문가인 체하고 해결책을 알고 있으니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요구한다. 이 경우 스펜서 자신의 준비는 지적 양심의 전형이었다. 그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중요 국민들의 가정, 교회, 직업, 정치 및 산업 제도를 나타내는 해당 란에 분류하기 위하여 3명의 비서를 채용했다. 이와 같이 수입된 자료를 그는 다른 학자들이 자신의 결론을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8권의 방대한 책으로 잡이 출판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자료의 간행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그는 이 사업을 완성하도록 얼마 안 되는 저축의 일부를 남겨놓았다. 이르는 7년 동안의 준비 후에 1876년 사회학 제1권이 출판되었고 1896년이 돼서 비로소 마지막 본이 준비되었다. 스펜서의 그 밖의 저서는 고소 수집가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 3권의 책은 아직도 사회학 연구가들에게 풍성한 보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최초의 구상은 성급히 일반화하는 스펜서의 습관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사유는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양, 순환, 조종, 생식 등의 기관을 가진 유기체라고 그는 믿는다. 아생 생식을 식민지 개발과 비교하고 유성 생식을 종족 간의 자폰과 비교하라. 개인의 경우 의식은 지역화되어 있고 사회의 경우 각 부분은 독자적인 의식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와 권위의 집중화는 이러한 구별의 여지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유기체는 본질적인 특색에 있어서 개체적 유기체와 비슷하다. 곧 사회적 유기체도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복잡해지고 복잡해질수록 각 부분의 상호 의존도는 높아지고 그 생명은 구성 단위의 생명과 비교하면 매우 길고 어느 경우에나 이 질서의 증대와 함께 통합도 촉진된다. 따라서 사회의 발달은 진화의 공식을 자유로이 실현한다. 곧 정치적 단위가 가정으로부터 국가 및 국제연합으로 성장하고 경제적 단위가 소규모의 간의 공업으로부터 트러스트나 카르텔로 성장하고 인구 단위가 마을로부터 읍과 도시로 성장하는 것은 확실히 통합 과정을 보여주고 한편 분업, 직업의 종류의 증가, 도시와 지방, 국민과 국민 사이의 경제적 의존도의 증대는 결합과 분업화의 발달을 충분히 예시한다. 이질적인 것의 통합이라는 동일한 원리는 종교와 정치로부터 과학과 예술에 이르기까지 사회 현상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종교가 최초에는 다신과 정력의 숭배였다는 것은 다소간의 모든 민족의 공통되며 종교는 중심적인 전능한 신이 다른 신들을 복종시키고 계급 조직에 따라 신들에게 특수 영역을 할당한다는 개념을 통해 발달해왔다. 최초의 신은 아마도 꿈과 유령의 암시로부터 생겼을 것이다. 정령이라는 말은 유령과 신에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또 적용되고 있다. 원시인들은 죽을 때 또는 꿈꾸거나 시신할 때 유령 또는 정령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믿었고 재채기할 때도 내뿜는 숨이 정령을 몰아낼까 두려워 하느님 돌봐주소서 또는 이와 비슷한 말을 위험한 모험에 덧붙이게 되었다. 산울림과 그림자는 자신의 유령이나 생령의 소리이고 모습이다. 바스토이는 악어가 자신의 그림자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강가를 걷지 않는다. 나무무리카의 흑인 종족. 신은 처음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유령 이었다. 지상에서 살 때 권력이었던 자는 유령이 되었어도 이 권력을 유지한다고 믿었다. 타나인, 나무아프리카의 흑인 부족 사이에서는 신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죽은 자를 의미한다. 여호와는 강자, 전사를 의미했고 여호와는 사후에 만군의 신으로 추앙받게 된 지방 호족이었던 듯하다. 이런 위험한 유령들은 비를 맞춰야 하므로 장례식이 예배식이 되었고 지상의 주인의 비를 맞추는 모든 수단이 기도의식으로 신들을 달래는 데 응용되었다. 국가의 세비, 임금에 대한 선물로서 시작된 것처럼 교회의 세입도 신들에 대한 선물로서 시작되었다. 왕에 대한 경례는 신의 제단 앞에 엎드려 비는 것으로 되었다. 죽은 군주를 신으로 생각한 것은 군주를 생시에 신으로 받던 로마인의 경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상 숭배의 모든 종교의 기원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관습의 힘은 천국에서 세례받지 않는 조상을 만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를 거부한 추장의 이야기에 의해 분명해질 것이다. 1905년의 전쟁에서의 노일 전쟁, 일본인의 용감성은 이러한 신앙과 약간 관계가 있다. 선조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상 때문에 일본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었다. 종교는 원시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을 것이다. 원시인들의 생활은 불안정하고 초라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눈앞의 현실보다는 내세의 희망을 걸고 살았다. 어느 정도로는 초자연적 종교는 궁극주의 사회의 수반 현상이다. 전쟁이 산업에 굴박할 때 사고는 죽음으로부터 삶을 향하게 되고 삶은 숭배의 오솔길을 벗어나 창의와 자유로의 대로를 달린다. 사실상 서양 사회의 모든 역사에 일어난 가장 광범위한 변화는 산업체제에 의한 군사체제의 점지적 대체이다. 국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회를 통치한 형태에 따라 군주제, 귀족제, 민족
국제로 분류하는 것이 상례이지만은 이것은 비상적 구분이다. 커다란 분할선은 군국주의 사회와 산업사회를 구별하고 전쟁으로 사는 국가와 노동으로 사는 국가를 구별하는 것이다. 군국주의 국가의 중심은 언제나 정부이며 이런 국가는 거의 언제나 군주 제도이다. 이러한 국가가 가르치는 협동은 궁극적, 강제적 협동이다. 이러한 국가는 군신을 숭배하는 권위주의적 종교를 장려하고 엄격한 계급 차별과 계급 도덕을 발달시키고 가정에 있어서는 남자의 생득적 절대권을 지지한다. 호전적 사회는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는 일부 다처제를 택하고 여자의 지위는 낮아지기 쉽다. 전쟁은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를 국가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호전적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제 국민의 뉴게이트 감옥 일람표와 같은 것이고 뉴게이트는 런던에 있던 유명한 감옥으로 일람표는 주요 죄수의 경력을 기록한 것이다. 강탈, 배반, 살인, 국민적 자살의 기록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은 원시사회의 수치였으나 현대 일부 사회는 사회를 잡아먹는 풍습이 있어서 전 국민을 노예로 삼고 잡아먹는다. 전쟁이 주방되고 극복되기까지는 문명은 파국에 이르는 위태로운 관주국에 지나지 않고 고도의 사회 상태의 가능성은 근본적으로는 전쟁의 폐기에 달려 있다. 이러한 사회 상태에 도달할 희망은 인간의 심정의 개조에 있지 않고 산업사회의 발달에 있다. 인간은 환경의 소산 때문이다. 산업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촉진한다. 생활이 전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경제발전의 무수한 핵심이 되고 권력은 고맙게도 대부분의 집단 구성원들에게 분배된다. 자유로운 차이가 있는 곳에서만 산업이 발달하므로 산업사회는 군국주의 사회에서 활개를 치고 또 군국주의 사회를 번창게 하는 권위 계급조직 카스트의 전통을 단절시킨다. 군인이라는 직업은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며 외국심은 다른 나라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국내의 평화가 번영의 첫 요건이 되고 자본이 국제적인 것으로 되고 무수한 투자가 모든 국경을 넘어서게 되며 국제평화도 역시 필수적이다. 대외 전쟁이 감소되고 국내의 야망행위가 줄어들면 남자의 수명이 여자의 수명과 거의 같아지므로 일부 다처제 대신 일부 일처제가 실시되고 여자의 지위는 향상되며 여성 해방은 당연한 일이 된다. 미신적 종교는 물러나고 지상의 인간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성격을 고상하게 하는 일을 노력의 초점으로 삼는 자유로운 신앙이 대두된다. 산업의 메커니즘은 인간들에게 우주의 메커니즘을 가르치고 원인과 결과의 불변의 연속이라는 개념을 가르치며 초자연적 설명에 대한 안이한 신뢰 대신 자연적 원인인 영원한 조사가 시도된다. 역사는 전시왕이 아니라 노동하는 민족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이때 역사는 이미 개인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위대한 발전과 새로운 사상의 역사가 된다. 정부의 권력은 작아지고 국내 집단의 힘이 증대된다. 곧 신분 관계로부터 계약 관계로 평등한 복종으로부터 자유로운 창의로 강제적 협동으로부터 자발적 협동으로 이행된다. 궁극형 사회와 산업형 사회의 대조는 개인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앙을 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앙으로 역전시킴으로써 명시된다. 철학 이야기 허버트 스펜서 두 번째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